자,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가져다가 등기구나 뭐 이런 것들도 넣고 천장에 그리고 소파 같은 것들, 침대 같은 것들 집어넣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어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소품 같은 것들을 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검색을 하실 때는 한글로 검색을 하셔도 나오긴 하는데 영문 검색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뭐 한글로 검색했는데 잘 안 나온다, 뭐 좋은 자료가 없다 그러면은 영문으로 검색을 하세요. 뭐 소파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예쁜 소파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뭐 요거 하나 다운을 받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라네요. 자, 로그인을 했고 자, 여기서 다시 찾아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운을 받을 때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다운을 받아서 여기다 바로 적용하면 편한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모델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모델링이 꼬여 있다거나 아니면은 플러그인, 그러니까 루비를 사용을 해서 만든 건데 지금 여기 그 루비가 안 깔려 있으면 얘가 연산을 제대로 못해서 그 가끔 여러분이 스케치업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뷰를 돌리는데 잘 안 돌아가고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보면 거의 10중 8구는 여러분이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받은 모델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델링을 여러분이 진행을 했을 때 버벅거리는 경우가 잘 없어요. 물론 여러분도 뭐 모델링을 하다 보면 모델링이 꼬이거나 에러가 나서 버벅거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내가 진행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거를 모델링 할 때쯤부터 버벅거리기 시작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하시면 그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자, 아무튼 웨어하우스에서 여러분이 뭔가 다운을 받으실 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꼭 귀담아 들으시고 똑같이 하시면 좋아요. 스케치업 새 창을 여세요. 새 창을 열어서, 자, 지금 보면 이거 작업하는 거랑 이거는 스케치업이 다르죠. 새 제목 없음으로 해서 새 창을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웨어하우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받으세요. 얘를 이렇게 받으시면 여기도 사인해야 되네. 자, 그래서 새로 만든 스케치업에다가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탑뷰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각이 틀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저쪽에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지금 그룹이 이렇게 잡히는 건데, 심지어 얘가 각도가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냥 원래 이렇게 각도로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거고, 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 스케치업에 이렇게
가져오셔서 보면 컨트롤 V로 이렇게 가져오셔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안 맞을 건데 이건 왜 얘가 이러냐면 얘가 여기 보시면은 따로 이 축이 따로 설정돼 있을 거예요. 이 저쪽 어딘가에 축이 따로 설정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거고. 일단은 얘를 축에 맞춰서 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고유하게 지정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거랑 뭐가 연동돼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지금 제가 분해를 한 번 하고 그룹을 다시 잡은 거는 왜 그랬냐, 축이 이동돼 있는 거를 다시 여기다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아무튼 얘를 로테이트를 할 건데 축에다 맞춰서 얘를 로테이트를 이렇게 해주시고, 가져가서 보면은 얘가 정확하게 맞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얘를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자, 얘를 이렇게 90도 돌려 놓을게요. 그리고 자,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1층에 자,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아주 크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떼줘도 되고. 이렇게 보통 집이 좀 크면 뭐 양쪽으로 뭘 놓고 소파를 가운데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 웨어하우스에서 왜 또 이래? 이번에는 T테이블을 검색을 하셔서 가끔 보면 여기에 뭐 V레이 마크나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상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통 고퀄리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직접 모델링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뭐 저는 이 중에서 뭐 지금 딱히 쓸만한 게 없죠. 네. 근데 뭐 제품에서만 보지 마시고 뭐 모델에서 이렇게 보시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기는 한데, 뭐 좀 단순하고 깔끔한 걸로 받을게요. 진짜 없네. 이걸로 받겠습니다. 이거. 지금 근데 얘가 이 소파에 비해서 스케일이 너무 크죠? 줄여주셔도 돼요. 어차피 높이는 어떤지 모르겠네.
갖다 놔보죠. 또 달라. 가져가서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가져와서 여기다 놓고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티테이블 높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로 세로 크기가 좀 크니까 스케일로 좀 줄이면 되겠죠. 스케일로 줄일 때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줄이고 싶으시면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죠. 이때 Shift 누르고 하시면 가로 세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줄여줘요. 이렇게 줄여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품을 가져다 놨고, 자,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웨어하우스에서 찾아서 추가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등기구 한번 봅시다. 장면 1에 가서 보면 여기 위에 우리 등기구 넣어야 되죠. 여기 등기구를 넣어야 되는데 웨어하우스에서 다운을 받아서 하셔도 되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등기구 구멍 크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디자인을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은 직접 만드셔야 돼요. 네, 뭐 웨어하우스에서 다운 받는 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이거를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센터를 잡아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얘가 27mm죠. 27mm인데 보통 등기구는 커버가 앞에 씌워져요. 이렇게 매입등 같은 경우에 커버가 앞에 씌워지는데 그 커버는 원래 구멍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한 10mm 정도. 그래서 5mm를 더하셔서, 반경을 5mm를 더하셔서 32mm 정도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얘를 모델링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이걸 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좀 불편하니까 옆으로 끌고 나오죠. 여기로 만 정도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생기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얘를 하나를 이쪽에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시고 서클을 하나 또 그려줄 거예요. 왜? 구가 필요하니까, 우리 구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서클 하나 더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팔로우로 구 이렇게 만드실 수 있죠. 그룹 만드시고 얘 살짝 움직여서 보시면은 여기 얘는 이렇게 움직일게요. 여기 보시면 얘가 원이 이렇게 있는 거 지워주시고, 그럼 요 9만 남겠죠. 얘를 지금 보시면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세 번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반 날릴 때 방향이 안 맞겠죠. 그래서 얘를 돌려줍니다. 로테이트로 이렇게 해서 90도 돌려줄 거예요. 90도 돌려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밑부분을 다 날릴 겁니다. 밑부분을 날리려면 일단 여기 이 부분에 선이 보여야겠죠. 이 밑부분을 날려야 되는데, 날리려면 이 선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레이즈를 누르시고 Alt를 누르시면 이 선들을 다 감춰져 있는 거를 다시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 감춰져 있다기보다는
그 스무스로 되어 있는 거죠. 구는 여기 등기구 이거는 지금 여기 만들고 있는 건 반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사판. 그 등기구 같은 거 보면 조명이 아래로 어떤 방향으로 확실하게 빛을 보내주기 위해서 전구가 달려있는 그 뒷부분 보면, 그 주변 부분 보면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본 적 있죠. 그거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이렇게 잡고 딜리트 하시면 이렇게 반구가 됩니다. 반구가 되면 얘는 얘랑 지금 같은 크기일 거예요. 같은 크기이지만 갖다 한번 붙여보면 같은 크기죠. 지금 같은 크기이지만 얘는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커버기 때문에. 앞에 얘는 커버예요. 그래서 얘는 스케일 가지고 살짝 줄여줍니다. 살짝 줄여주는데 어떻게 줄여주냐면, 자, 컨트롤 한번 눌러주고 위아래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고 줄여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잡고 줄이셔도 됩니다. 가로 세로만 좀 줄어들게, 뭐 0.95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맨 밑면 우리 원래 있던 건 푸시앤풀로 두께를 좀 줘요. 한 2mm 정도. 2mm 두껍네. 1.5mm 정도 이렇게 두께를 주고, 1mm만 줍시다. 1mm 정도 이렇게 주시고, 여기서 옵셋으로 한 8mm 정도 이렇게 안으로 들이세요. 8mm도 크네. 4mm만 드립시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푸시앤풀로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가 대면 여기 구멍이 뻥 뚫리죠. 이렇게. 그렇죠? 구멍이 이렇게 뚫리게 되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뭐 전구 같은 거를 모델링을 해서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전구라고 해서 뭐 막 복잡한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면 구를 하나 만든 다음에 길쭉하게 늘려가지고 그냥 빛나게만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스무스 옵션이 걸려있죠. 소프튼 옵션이 걸려있는데 우클릭하셔서 얘는 그걸 풀어줘요. 가장자리 부드럽게 매끄럽게 이거를 우클릭하셔서 풀어줘 버립니다. 그걸 왜 풀어주냐면, 아니면 여기서 가장자리 부드럽게 해서 요거 각도를 조정을 해서 이걸 풀어줘 버려요. 왜 풀어주냐, 여기 반사판이 각져 있어야 더 조명이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도 조명들, 매입등 조명들 반사판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좀 각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 자, 여기서 얘를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걸 가지고 전구를 만들 거예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푸시앤풀로. 아유, 곡선이라서 안 되는구나. 면을 지우고, 면을 한번 지운 다음에 다시 선을 그어가지고 그려주면 이 평면 원이 되겠죠. 그래서 푸시앤풀로 이렇게 해주고, 스케일 가지고 얘를 조정을 좀 해줍니다.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무브로 가져다 붙입니다. 구에다 등기구에다 붙일 거야.
이렇게 해서 가져다 붙일 거고, 얘는 우리 브이레이 보면 빛나게 하는 거 있죠. 요거 컨버트 메쉬 라이트, 이걸 적용을 해 놓으면 되겠죠. 컨버트 메쉬 라이트 얘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얘는 빛이 되고, 자 여기는 완전 거울 반사여야 되니까 여기서 매테리얼에서 미러를 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미러 있을 거예요. 근데 만들어서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매테리얼 누르시고 제너릭 누르신 다음에 얘를 우클릭 하셔서 지금 반사판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죠. 네, 선택하고 있는 어플라이트 셀렉션 이렇게 해주시면 얘한테 지금 얘가 적용됐죠. 얘 옵션은, 거울의 옵션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리플렉션에서 화이트로 올려주고, 요거를 해제해주면 거울이 돼요. 이거를 좀 정도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두 개 다 체크된 상태로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탈리니스도 좀 올려주셔야 더 거울 느낌이 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둡게 해주셔야 이렇게 거울 느낌이 쫙 납니다. 요거는 0.97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반사판 역할을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얘를 이렇게 선택을 다 하신 다음에 그룹 말고 구성 요소로 만들어 놓으시면 얘는 갖다 집어넣고 나중에 수정할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수정을 하시면 돼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든 이 소스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매입 등 이래가지고 웨어하우스에다 올릴 수도 있어요. 웨어하우스에다가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여기 브이레이에 보시면은 라이팅에 보시면 메쉬 라이트라는 애가 있을 건데, 요거를 빛을 좀 줘야겠죠. 한 45? 뭐 이 정도 한번 줘볼게요. 어차피 나중에 테스트 렌더를 걸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빛이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작업이 되고 태그에서 이제 1층 천장만 남겨놓고 얘를 배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태그에서 1층 천장만 남겨놓도록 2층 없애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층 천장만 이렇게 남겨놓고, 이때 여기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얘 위치를 못 보죠. 우리 단축키 Shift 5 누르면 밑에서 올려다 본다 그랬죠. 네. 근데 역시나 가구 같은 것들이 가리고 있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요럴 때는 여기서 요거나 요거 눌러가지고 선이 보이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자, 센터 잡고 화살표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계속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장면 1에 가서 잠깐 볼게요. 장면 1에 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등기구가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이 노란색 요게 좀 더 큽니다. 좀 더 커서 얘를 스케일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구성 요소 안에 들어가서 컨트롤 A 누르신 다음에 스케일 누르시고 여기서 조금만 줄여주시면 되니까, 줄여주실 때 여기를 잡고 줄이시면은 저 위로 작아지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위아래 크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여기를 잡고 컨트롤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좀 줄여주시면 돼요. 시프트 누르시고 0.994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0.94, 0.94,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상태로 다시 보시면은, 자, 밑에서 이렇게 보면 여전히 좀 파묻혀 있네. 조금 더 줄여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가 딱 되겠죠. 정면 1에 가서 보시면 여기 등기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우리 천장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우리가 그때 모델링 할 때 구분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색상을 넣어 놨는데, 이거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그냥 흰색으로 다 일단 바꿔주세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 전부 다, 천장들 다 흰색으로 일단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 매테리얼 하나 제너릭으로 꺼내셔서 색상을 흰색으로, 한 요정도 흰색이면 됩니다. 바꿔주시고 어플라이 투 셀렉션 해주시면 흰색이 될 거. 왜 적용이 안 되니? 이런 경우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거 3번 클릭하셔가지고 바꾸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잠깐 걸어볼게요. 한번 조금만 뒤로 빠져가지고 렌더링을 뭐 세팅이나 뭐 이런 거 안 만졌지만 한번 걸어볼게요. 그냥 대충만 만지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테스트 렌더 세팅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위에 이제 천장 빨간색에서 이제 빨간 빛이 나오는 거고 여기 등기구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죠? 여기는 그냥 구멍 나 있는 상태인 거고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업한 게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작업을 마쳐주시면 됩니다.